우리 함께 지켜요. 캡처 금지, 다운로드 금지, 공유 금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멘프 전공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화학과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멘토링은 화면에서 보이는 목차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저희 단체와 멘토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는 멘토링과 팔레트의 합성어인 멘프라는 이름을 가진 전공 멘토링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팔레트의 물감처럼 다채로운 멘토링을 지향하는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미래아 소속 동아리입니다. 오늘 멘토링을 진행하는 저는 고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물자원과학과를 재학 중이고 화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은 3학년 재학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복수 전공 과인 화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하는 곳,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곳, 꿈을 키우는 곳, 이런 답변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멘토링을 보시면서 대학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마음속에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학과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화학을 공부하는 학과이다.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화학과는 화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자, 화학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고 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우선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학과에 대한 소개를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학탐구에 종사할 연구인력에 대한 기초교육과 화학 관련 산업체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아울러 인접자연과학 및 공학 등 타학문을 전공할 인력에 대한 지원교육, 일반 대학의 지성을 위한 현대과학의 소개와 이해를 돕는 교양교육을 실행함에 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학과가 어떤 곳인지 잘 이해가 가나요? 저는 화학과에 속해서 화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화학과에 대한 소개를 봤을 때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너무 길고 어렵게 설명을 해놓아서 화학과에 대해 잘 알고 싶은 분들이 보아도 잘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화학과는 자연과학대학 소속으로 화학을 기본으로 한 현대과학의 이해를 위해 교육과 연구를 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학을 통해 과학을 이해하고 또 화학을 배우고 화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화학과는 말 그대로 화학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공학과, 화학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서 둘 다 같은 학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화학공학과, 화학과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하고 대학교 원서를 썼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에 대한 차이를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두 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 역시도 한번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화학과 화학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었더라고요. 화학은 암모니아를 발견, 화학공학은 암모니아를 싸고 빠르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 저는 이걸 보고 와, 정말 잘 설명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화학은 이렇게 발견을 통해서 순수하게 학문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화학공학은 화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산업체에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과입니다. 화학은 Y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왜 이 반응이 일어났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학과이고요. 화학공학과는 How? 어떻게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 학과입니다.
화학공학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는 학문이고 학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로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학공학과는 화학을 응용하여 산업체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는 학과이고요. 화학과는 화학이라는 순수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자, 이제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차이에 대해 잘 알 것 같나요? 이 정도 설명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차이일지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에게 화학과를 추천할까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을 정말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고 더 공부해보고 싶고 호기심이 생기고 중고등학교 때 해봤던 실험들에서 너무 아쉬움을 크게 느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러한 공부 방법이 너무 좋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려요. 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학이라는 학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단순히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그냥 대학교 졸업장을 위한 친구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은 학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화학이라는 학문이 결코 쉬운 학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로 이 학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버텨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학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화학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학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1학년입니다. 1학년 때는 고등학교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배우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수학, 미적분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과학 과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1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전공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전공에 필요한 이런 지식들을 기초적으로 먼저 쌓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심화하고 혹은 조금 많이 심화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는 A만 배웠다고 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은 A 다시, A 다시, A 뿔, A 마이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다룬다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과목으로는 일반화학 및 실험, 생명과학 원론, 일반 물리학 및 실험, 수학 및 연습 등이 있습니다. 네. 대학교 수학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어렵게 계산하기보다는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만 딱 알고 있다면 굉장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을 들어가게 됩니다. 화학은 5가지 분야로 더 세분화를 시킬 수 있는데요. 그 5가지 분야가 바로 유기화학, 분석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무기화학입니다. 2학년, 3학년 때 배정된 전공 과목의 경우 이렇게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또 유기화학 실험이라는 과목이 있고 분석화학 실험 이렇게 이론 과목과 실험 과목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론 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배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 수업에서 실제로 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표 상에서 배치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되게 많은 시약과 기구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 과목과 실험 수업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학년 때는 이제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운 전공들을 더욱더 심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학년이 되면 졸업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떠한 진로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학년인데요. 이렇게 4학년 때는 진로와 관련된 화학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앞에서 배운 이 유기화학, 분석학, 물리화학, 생화학, 무기화학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특론, 더욱더 심화하고 부족했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을 보충하는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첨단재료 화학, 의약 합성 화학, 고분자 합성 화학 등이 있습니다. 이 화학실습 종합 설계의 경우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기 전에 듣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이런 꿈을 꿀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바로 진로라는 꿈입니다. 자,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다들 각자의 꿈이 있겠죠? 자, 화학과 학생들이 어떤 꿈을 갖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생산 및 판매 무역 활동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고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바로 대학교에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공부가 조금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연구소나 화학 관련된 산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첨단 신소재나 반도체와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산과 무역 활동에 관련된 회사인데요. 대표적인 회사로 SK네트익스, LG상사,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대기업이죠. 이렇게 화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기업들에 종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판매나 무역과 관련된 판매직, 영업직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또 공무원 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되는데요. 이렇게 화학 관련된 공무원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합격하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화학과의 경우는 교직이수라는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학하는 학교에 화학교육과나 과학교육과가 없는 경우에 화학과에 교직이수라는 과정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직이수에 선발되고 나서 해당 요건들을 다 충족하고 나면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직이수를 통해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소나 화학 관련된 산업체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화학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화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화학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도 화학과 관련이 있고요.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도 화학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다 화학과 관련이 있을 거고 사용하는 화장품도 다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화학과의 큰 장점이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회사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LG화학과 같은 곳이 있고 셀트리온이나 녹십자 웰빙과 같은 제약회사에 또 종사할 수도 있고요. 화장품 관련된 회사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과학과 화학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 분야로도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진로가 확실하지 않지만 화학에 관심이 있고 되게 많은 것에 관심이 있고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화학과도 고민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첨단 신소재나 반도체 회사입니다.
첨단 신소재나 반도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회사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또는 GX 칼텍스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큰 기업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큰 기업 말고도 화학과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해외로 뻗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정말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국한되어서 볼 것이 아니라 화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과의 특징적인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화학과 하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고 많은 실험 수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와 시약을 직접 다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만지기 무서운 그런 화학 물질들도 교수님과 조교님 인장 하에 되게 조심스럽게 안전하게 그렇게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기 어려운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뭐 하나당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기구들은 우리가 직접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기구들이 학교 실험실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멋진 기구들을 직접 다뤄볼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취업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산업 현장에 나가서 어리버리하지 않고 바로바로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의 특징 중 하나로 다양하고 많은 실험 수업이 있다는 것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험 수업을 하고 나면 뒤따르는 과제들이 있어요.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요. 실험하기 전에 쓰는 예비 레포트도 있고 실험하고 나서 결과를 정리하는 결과 레포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는 과제가 굉장히 많은 학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과제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과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직접 제목도 쓰고 날짜도 쓰고 목적도 쓰고 이론도 정리해보고 과정도 써보고 결과도 써보고 이러면서 이론을 정말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결과를 썼는데 이론과 결과가 조금 다르네 하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하면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레포트를 쓰면서 조금씩 더 똑똑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레포트가 쓰는 게 힘들긴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학하기에 앞서 이러한 특징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책이 정말 두껍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봤을 땐 이게 두꺼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기화학 책과 이 두 번째 하얀 책을 제가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들고 가서 공부를 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거울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겁길래 내 허리가 이렇게 아플까? 궁금증이 들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책 두 권만 들고 체중계 위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 6kg나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겁구나. 못 부리려고 작은 가방을 메고 한 손에 책을 들거나 한쪽 어깨로만 메는 가방을 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약간 좀 우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전공책으로 인해 백팩을 꼭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또 화학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과 관련된 대외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대외활동이라면 대학교 밖의 활동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대외활동들이 있어요. 다양한 공모전도 있고요. 화학과 관련된 서포터즈도 있고 교육봉사 같은 활동들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포스터는 되게 특이하게 캐릭터를 그리는 공모전이더라고요. 내가 화학과에 진학했지만 나는 미술이 취미야. 내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모전 같은 걸 살펴보면 자기 취미와 조금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굳이 화학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공모전이 있고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 있으니까
대학교에서밖에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서 많은 활동들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과 관련된 서포터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포터즈라 하면 해당 상품이나 해당 기업이나 해당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또 상품과 같은 경우는 미리 사용해보고 리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기업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미리 사용해봄으로써 조금 그 상품에 대한 선도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소정의 활동비도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서포터즈를 통해서 자신의 스펙도 쌓고 소소한 일거리로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봉사 같은 경우는 화학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학 때마다 이루어지는 이런 드림 사이언스 클래스 같은 것을 통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험을 같이 진행하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공부 관련된 것만 소개를 하면 대학교에 대해서 되게 공부만 하는 지루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부 밖의 것들도 가져와고 봤어요. 대학교 하면은 5월 달에 굉장히 큰 학교 축제가 열립니다. 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학교 저 학교 축제에 돌아다니면서 이 학교 축제는 이런 재미가 있구나, 저 학교 축제는 이런 재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체험 부스도 있고 하니까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이렇게 학교 축제를 많이 즐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강입니다. 공강. 여러분들 공강이 무엇인지 아세요? 공강은 수업이 없는 빈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간표를 자기가 직접 짜게 될 건데요. 나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이 있고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야 하면 11시부터 1시 사이는 공강 시간이 되는 겁니다. 혹은 나는 월, 화, 수에만 수업을 듣고 목요일, 금요일은 수업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목요일, 금요일은 공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율적으로 공강 시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강을 만들어서 되게 잘 활용하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밥 먹고 잠깐 쉬는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을 벌어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덕을 쌓을 수도 있고 친목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되게 어영부영 밥만 먹고 그러고 맨날 끝냈었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대학교에 진학하면 공강 시간을 정말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멘토의 학과 선택 계기. 조금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고 많은 학과가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이러한 학과들을 선택을 했을까? 중고등학교 때 진로는 무엇이었을까 조금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학과 선택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학 선생님도 좋고 과학 선생님도 좋고 역사 선생님도 좋고 체육 선생님도 좋고 미술 선생님도 좋고 너무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좋다 보니까 과목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열심히 하면 선생님한테 이쁨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는 다시는 못 볼 정도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자연스럽게 최상위권을 찍게 되고 선생님들의 이쁨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성적도 좋고 등수도 좋고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나는 공부를 좋아하고 또 공부를 잘하니까 의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은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제 중학교 때 성적만을 보고 제 적성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의사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생활기록부 상의 진로가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의사라는 꿈을 안고 저는 조금 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어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고 그 고등학교에 합격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사라는 꿈을 안고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의대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했고 고등학교에 가니까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선생님들은 계시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이쁨을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사의 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진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체력이 좋고 운동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육군장교가 되고 싶었어요. 주변에 군인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군인? 나랑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육군장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성에 맞지 않음을 이것도 금방 깨닫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좋아하는 웹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향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나와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향사가 되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향사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후각은 굉장히 예민한데 향에 대한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지나가는 꿈으로 이 조향사의 꿈도 접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당장 대학교 입시가 눈앞에 놓여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학인 화학 연구, 그래 이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화학연구원이라는 진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군사에 대한 것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생기부를 만들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향과 관련된 활동만을 고집했어요. 교실에 디퓨저 놓기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신발장에 놓을 방향제 직접 제작하기, 탈취제 제작하기 이런 활동만을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땐 공부한다고 화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평가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같은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뭔가 깊게 공부한 적이 없는 학생인데 저였어도 뽑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 떨어졌습니다. 처음 원서를 썼을 때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고서 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능을 보고 수능 성적을 토대로 이제 원하는 학과들을 모두 써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학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 이름을 봐야 될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가야 될까? 좋아하는 학문을 다루는 학과에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학문을 배우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저는 화학을 좋아하고 또 추가적으로 생명과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과 화학을 모두 다루는 학과에 진학하여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물자원과학과라는 곳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화학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 맞았고 화학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 학과에서는 화학을 깊게 다루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하게 되었고 지금은 화학과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서 화학과 관련된 진로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로는 언제나 바뀔 수 있고 관심사는 또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나는 진로가 뚜렷하지 않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는데 실패를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실패가 또 다른 길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그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인 것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넓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학교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죠? 네, 대학교는 다채로운 팔레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되게 다채로운 팔레트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의 팔레트 속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열심히 예쁘게 팔레트를 꾸며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이 팔레트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전공 멘토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